네, 마케팅 셰프 강진석 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쪽지 발송 대행에 관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쪽지 발송 교육은 블로그 매니저가 직접 쪽지를 발송하는 게 아닌 쪽지 발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작업자한테 의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고요. 블로그 매니저가 시간 투자하는 그런 복잡한 작업을 전문 작업자한테 맡김으로써 훨씬 더 수월하게 내가 더 많은 광고주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에 관해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쪽지 단톡방이 있습니다. 요게 대다수의 많은 블로그 매니저가 참여하고 있겠죠. 이 쪽발 단톡방에 블로그 매니저뿐만 아니고 쪽지 발송 전문 알바들도 같이 참여해 있습니다. 자, 여기 섞여 있죠. 이정미 이런 분들이 이제 알바들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훨씬 수월하게 작업할 수가 있는데요. 단 수당은 이 쪽지 작업자한테 일정 부분 한 통당 보통 150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제 블로거 매니저가 가져가는 수당은 좀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블로거 매니저가 한 팀당 13,000원씩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인기 주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근데 이 쪽지 발송 대행 시스템을 운영하면 쪽발 작업자한테 비용이 돌아가기 때문에 한 팀당 11,000원이 되겠습니다. 2,000원이 차감됩니다. 그리고 블로그 모집하는 쪽지 발송 수에 따라서 이 금액, 이 쪽지 발송 수가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10명의 블로거를 섭외해야 된다면 그 10팀에 해당하는 그 금액이 쪽지 발송자한테 할당되기 때문에 차감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인기 주제로 10팀을 모집한다면은 총 그 13,000원씩 13만 원이 될 텐데 블로그 매니저가 가져간 13만 원의 수당에서 2,000원씩 차감하면은 10팀 2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원래는 13만 원을 가져가야 될 수당을 블로그 매니저는 11만 원을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그 2만 원 상당하는 금액이 이 쪽지 발송 작업자한테 지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발송 통수도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을 이용하면 블로그 매니저가 만일 3개의 광고주를 맡을 수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상황상 봤을 때요. 시간적이나 내가 하루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3개를 맡을 수 있다면 이 방식을 이용하면 두세 배, 6개나 9개까지 내가 광고주를 맡을 수 있습니다. 왜? 쪽발 작업자가 발송하는 그 블로그 DB를 나는 자동으로 내 신청 폼이나 내 카톡을 통해서 아주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신청하는 블로그 DB를 받기만 해서 그 유효성을 기준에 부합한 여부를 한 번 더 검수해서 광고주 단톡방에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전에 내가 쪽지 발송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다 이 작업에서 생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광고주를 내가 같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이득이죠. 그러나 이 방법을 좀 낯설어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방식에 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우선 쪽발 작업 이 공유라는 그 카톡 문서가 있습니다. 이 카톡 문서를 클릭하면 이렇게 양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올린 양식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양식을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양식을 그대로 복사하면 되겠죠. 네. 자, 여기까지가 바로 기본적인 쪽발 작업 대행자한테 제공하는 그런 양식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 부분이 바로 실제 쪽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카피해 가지고 한번 실제로 작업 내용을 한번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 작업 의뢰라는 부분
작업 의뢰 부분을 이렇게 정해진 양식대로 기록이 돼야 될 것입니다. 예. 이 메뉴의 공지사항 봐보면 이렇게 작업 의뢰, 작업 완료, 검수 완료, 이의 신청, 이의 반박이라는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 작업을 의뢰하는 블로그 매니저는 요 양식에 맞게끔 이렇게 예, 정해진 양식대로 카피의 첫머리를 사용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올렸던 양식을 복사해 가지고 작업 의뢰를 이렇게 그대로 복사하시면 됩니다. 작업 의뢰자는 이렇게 딱 정해진 양식이 있거든요. 그 블로그 섭외에 관한 그런 의뢰를 한다는 뜻입니다. 몇 개를 하냐? 예. 이렇게 뭐 2개, 3개 복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개가 기본이죠. 기본적으로 내가 맡고 있는 광고주를 2개 정도 이상 한꺼번에 의뢰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생천율이 좋게 나와요. 왜 블로거 입장에서는 하나만 봤을 때 도저히 내 거리상이라든가 내가 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데 이게 2개 이상이 나와 버리면 그중에 '아 이거는 돼. 아 이거는 둘 중에 하나 내가 갈 수 있겠다.' 라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복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우선은 예. 3개를 그대로 한번 이용해 볼게요. 여기서 2개로 한다. 그랬을 때 어떤 걸 할까요? 이 2개 부분은 바로 지역적으로 가깝거나 지역적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그런 광고주를 묶는 게 좋겠죠. 관련성이 없는 것보다는 관련성이 있는 거 높은 거를 같이 묶는 게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걸 묶어 볼까요? 예를 들면 2개면은 강원도 지역을 묶어 볼게요. 춘천 지역에 토가돈이라는 고깃집이 있겠고 플러스 춘천 쪽에 있는 네, 또 하나를 묶어 볼게요. 토가돈과 고반식당, 춘천 거두리점을 같이 묶어 보겠습니다. 고반식당, 춘천 거두리점. 이 2군데 전부 춘천 거두리 쪽에 위치해 있는 그런 고깃집입니다. 내가 만약 한 개만 쪽발 대상으로 묶는다면 만약에 내가 블로거를 모집하는데 10팀 모집에 만약에 100통을 발송할 수 있다. 그러면 이 2개를 묶는 거에 비해서 만약에 2개를 묶는다면 예. 원래 하나의 광고주를 발송했을 때 100통 되는 거를 2개를 통해 가지고 200통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2개를 묶으니까 이 100통만 발송할 수 있던 거를 2배 해서 200통까지 발송이 된다는 뜻이죠. 훨씬 더 이득이겠죠. 왜 2개를 묶었기 때문에 각각 100통씩 합치면 200통이지 않습니까? 그건 고반시사 춘천 거두리점도 100통을 발송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2개를 묶었으니 200통이 되는 거죠. 만약 하나만 발송한다면 100통밖에 발송하지 못할 것을 2개를 묶음으로써 그 2배인 200통까지 발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훨씬 더 매니저한테는 좋겠죠. 2배의 확률로 신청률이 높아질 테니까요. 자, 발송 통수는 정해진 그 법칙이 있습니다. 광고주마다 정해진 블로그 모집하는 수에 따라서 그 개수 법칙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200개로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통당 수당은 150원으로 하고요. 기본적으로 150원을 거의 활용합니다. 가끔씩 200원이 있는데 200원은 정말 뭐 인플루언서라든가 지수가 높거나 후기 퀄리티가 높은 블로그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 150원씩. 작업 기간 결과일 보통 뭐 11월 20일부터 21일 보통 이틀 정도를 줍니다. 네, 하루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틀 정도를 주게 됩니다. 통수가 뭐 많을 경우에는 4,500통 될 경우에는 한 3일을 줄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틀 동안 주는 게 맞습니다. 너무 오래 주면은 작업자가 늦게 하기 때문에 급한 경우는 하루, 정말 급한 경우는 하루, 덜 급한 경우에는 평균적으로는 이틀 정도 시간을 주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복사하시면 사용하시면 되게 어렵지가 않죠. 그리고 해당 키워드는
이거 여기서부터 그대로 네. 기존의 양식을 복사해서 활용하면 됩니다. 인기 주제 후기 7일까지만 발송 엄수, 예, 키워드 정확히 띄어쓰기 엄수, 뭐 이런 것들. 네, 이거는 뭐 손댈 게 없어요. 네. 결국은 이 위에 부분만 수정하면 됩니다. 광고주 명칭과 수량. 예. 이것도 150원 그대로 활용하고 작업 기간. 요 세 가지 정도만 수정하면 되겠죠. 언뜻 봤을 때 좀 복잡해 보이지만은 실제는 복잡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네. 이것도 양식도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고요. 후기 부합한 샘플을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죠. 중요한 거는 이 쪽발 작업자들이 후기 퀄러티를 준수해서 쪽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위 안에 드는 모든 블로그한테 쪽발해서 안 됩니다. 후기 퀄러티가 안 좋으면 아무리 신청자가 체험 신청해도 매장에 파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 마케팅 셰프는 기준에 부합하는 그 후기 퀄러티를 지닌 블로그만 매장에 파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블로거한테 쪽발해서 그들이 만약 신청이 왔을 때는 블로거는 해당 블로거를 매장에 파견할 수 없게 되겠죠. 그거는 작업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기 퀄러티에 맞게끔 이렇게 작업자한테 후기 퀄러티 예시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후기 퀄 기준 엄수 꼼꼼히 할 예정. 네. 왜냐면 작업자들이 후기 퀄러티를 잘 안 지키고 발송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많이 작업해 본 작업자들은 이미 그런 기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기준을 많이 엄수합니다. 그래도 뭐 일부는 좀 아닌 경우도 있지만요. 대략 기준의 기준은 검수의 기준 바로 5%입니다. 100통 발송에서 5통 미만까지는 실수라고 생각하고 후기 기준에 미달해도 수당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5통 이상, 6통, 7통 됐을 경우에는 해당 수당이 150원에서 100원으로 삭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작업자는 다음에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박탈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내가 원하는 그런 작업을 효율적으로 해서 블로거를 섭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정할 부분 바로 이거겠죠. 쪽발 검색 키워드. 인기 주제 쪽발 7위까지 이 부분에서 요 어떤 키워드를 주냐. 예. 이것만 주면 되겠죠. 바로 이 부분을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예. 여기서 춘천이니까 네, 춘천 지역명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가지고요. 춘천, 네. 광고주가 있는 춘천시, 광고주가 있는 지역에 관한 키워드를 광고주 지역명과 메뉴명을 합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럼 우선은 기본적으로 각 광고주마다 단톡방에 세팅된 키워드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중심으로 먼저 적어주고요. 네. 여기서 광고 단톡방에 가보면 이렇게 광고주 할당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걸 중심으로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키워드 할당. 네,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그 나와 있는 그런 키워드들을 적어주면 한번 거두리니까 춘천 거두리 맛집 이런 것들을 적어주면 된다는 뜻이죠. 예, 그러면은 춘천시 거두리 맛집. 네, 이게 거두리 맛집만 이것만 쳐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바로 본문에는 작업자 명에는 거두리 맛집 이 띄어쓰기 정확하게 해줘서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 쪽발 작업자들은 이 거두리 맛집을 검색을 해서 나오는 인기 주제 7위까지 쪽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거두리 맛집만 나오죠? 뭐 거두리 술집, 예. 여기서 이제 쪽발 작업자들이
7등까지, 7등까지 쪽발하게 되겠죠. 후기 퀄리티에 맞게끔. 네. 이 인기 주제를 요 작업 키워드에 적어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요 부분만, 검색어 부분만 적어주면 됩니다. 이 검색어만 적어주면 쪽발 작업자가 인기 주제는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매장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또 매장과 관련성이 없더라도 요 인기 주제에 있는 것들은 네, 전부 쪽발하게끔 돼 있습니다. 술집이라도 이 광고주 술집은 고깃집이지만은 여튼 매장과 관련성이 없던 인기 주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쪽발 작업자는 인기 주제에 관한 것을 여기서 있는 이 블로거들한테 쪽발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두리 맛집, 또 춘천 거두리 맛집, 뭐 춘천 맛집, 그리고 뭐 이 지역명 봐보면은 그 밖에 다른 키워드도 한번 봐보면요. 뭐 네, 춘천 현지 마트, 그리고 이 전부 다 뭐 춘천 거두리 맛집 역시 나오죠? 인기 주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춘천 고깃집을 한번 쳐볼게요. 춘천 고깃집. 춘천 고깃집은 네, 이거는 인기 주제가 아니죠. 뷰죠. 근데 내가 일일이 이 작업 의뢰자가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춘천 고깃집을 쳤는데 이게 뷰인지 혹은 인기 주제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대략적으로 월간 조회수 1000회 기준으로 인기 주제로 되는지 인기 주제가 아닌지가 결정이 됩니다. 1000회 이상은 평균적으로 인기 주제가 되고요. 1000회 미만은 인기 주제가 안 됩니다. 대략적인 수치고요. 약간 수치가 어긋나도 뭐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걸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내가 확인하기 힘든 건 춘천 고깃집 이렇게 치면 됩니다. 그러면 쪽발 작업자가 이 부분을 제가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인기 주제가 아니라면 쪽발하지 않을 거예요. 왜? 인기 주제만 쪽발해야 되니까. 뷰 블록은 쪽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업 의뢰자가 일일이 이 키워드가 인기 주제인지 혹은 뷰인지 이걸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대략적으로 그러나 어느 정도 조회수가 나온다는 그런 일반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지정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춘천고기, 춘천 삼겹살. 예, 이게 뷰이 나오는지 아니면 인기주에 나오는지 검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단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조회수가 나올 법한 그런 키워드로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춘천시를 봤을 때, 네, 봉이동, 요선동이 있죠. 예, 옥천동, 그럼 뭐 봉이동 맛집, 옥천동 맛집, 요선동 맛집, 그 다음에 뭐 조양동 맛집, 또 뭐 중림동 맛집, 운교동 맛집. 이렇게 쳐주면 됩니다. 이거를 일일이 운교동 맛집이 인기 주제에 나오냐 안 나오냐, 뷰에나 이거를 검색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 쪽발 작업자 검색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 이렇게 검색할 키워드만, 이분의 키워드만 작업 의뢰자가 정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래쪽에 상세하게 인기 주제 뷰 노출 여부는 바로 쪽발 작업자가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게 쭉 적었으면은 뭐 대략적으로 200통 정도 발송을 한다면 대략적으로 200개 발송한다면은 한 개 키워드당 인기 주제가 보통 5개에서 10개 사이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200개 정도면은 한 개 키워드당 인기 주제 하나에 7위까지 발송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개 키워드당 한 10개 정도, 10개 정도 블로거가 발송할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개면은 한 20개 정도 이상의 키워드가 돼야 되겠죠. 200개 말 최소한 이 20개 키워드가 들어가 줘야 되고요. 그러나 이 중에서 이 20개 키워드 중에서 또 뷰, 인기 주제가는 뷰 키워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30개 정도 키워드를 넣으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키워드 그 10통당 1.5개 키워드, 100통이면 15개, 그리고 200통이면 30개가 되겠죠. 10통당 10명 쪽발하는 것당 1.5개의 키워드로 계산하시면 넉넉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넣으면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이 쪽발 내용, 내가 작성한 쪽발 내용을 그 복사해서, 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때 복사해가지고, 네,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중간에 구분하는 표시를 넣게 되겠고, 구분 표시 하나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일단은 쪽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작업자한테 전달할 수가 있게 되실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기존 양식에 수정할 부분은 4-5가지 항목, 그거만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릴 겁니다. 그 정도 시간 투자해서 내가 쪽발해서 뭐 한두 시간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효율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양식과 쪽지 발송 내용을 중간에 이렇게 구분자를 표 주시고 이렇게 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등록을 하고 예를 들면 등록해가지고 이제 이 단톡방에 해당 내용을 올려주고요. 해당 내용을 올려주고 예, 작업 발표 신청 주세요. 선착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건 샘플한 거라서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되겠고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의 양식, 제가 만든 양식을 활용해서 쪽지 발송하면 되겠고 다 기존에 있던 양식들입니다. 수정할 부분은 바로 이 광고주 부분. 최소한 2개 이상 보내는 게 낫겠죠. 2개로 하세요. 가급적이면은. 많게는 3개까지. 1개 하면은 응답률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 정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1개로 하시되 내가 맡은 게 1개라면 내가 2개 이상을 맡으면 2개로 하는 게 좋습니다. 거리는 근거리가 좋고 서로 거리가 좀 떨어져 있더라도 2개를 묶어서 하는 게 좋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연관성이 있고 거리가 가까운 내장이 좋은 거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이틀 정도 시간 주고 빠르면 하루, 급한 거는 하루, 보통은 이틀, 많으면 3일. 나머지 양식 그대로 사용하시고 예, 이 부분, 이 키워드 부분을 10통당 1.5개 키워드. 내가 10개, 100통의 쪽지를 발송한다면은 15개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조회수가 나오는 것들, 지역명 플러스 맛집을 중심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특정한 경우는 고깃집이나 이런 걸 넣을 수 있어도 기본적으로 맛집을 중심으로 넣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쪽지 발송, 네, 그 내용을 넣어주시면 되겠고 여기에 관한 그 기록은 메뉴에 가면 엑셀이 있습니다. 이 작업 기록 시트에 나와 있는 양식대로 이렇게 블로그 쪽발, 그다음에 양식대 그대로 기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작업 실행자는 또 결과 기록을 하게 되겠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작업 단톡방에 작업 실행자가 리포트 결과 올리면은 거기에 맞게 예, 검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잠수분해. 네, 잠수분해에 관한 그 결과 리포트를 이렇게 검색하면 올려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쪽발 작업장 이렇게 작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결과를 쪽발 작업 키워드. 이게 바로 쪽발 작업 검색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분당 오마카세에 관련된 바로 이게 인기 주제인 거죠. 인기 주제인 거죠. 그렇게 해서 작업자 그 블로거한테 연락이 오면 해당 아이디를 검색하면은 아, 이 사람이 어느 인기 주제로 몇 등을 했구나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내가 일일이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그 작업자가 연락이 왔을 때, 네, 이금배. 예를 들면은 뭐 이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뚝심한우. 네, 뚝심한우 이 작업자 연락이 왔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연락이 왔으면은 이 리포트 내용을 전부 복사해 가지고요. 네. 작업자가 전부 다 상세하게 어떤 키워드, 어떤 인기 주제로, 어떤 아이디 블로그를 보냈는지 다 이렇게 보고를 해옵니다. 그럼 복사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금배 씨가 연락이 왔단 말이에요. 이 쪽지 내용을 보고. 자, 그러면 이 아이디가 나오겠죠? 이 아이디를 검색해 본다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F 눌러버리면, 네. 이렇게 나오죠. 여의도 초밥 뷔페. 예, 여의도 초밥 뷔페로 작업자가 발송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 해당 블로그가 이렇게 연락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검수를 쉽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여의도 초밥 뷔페를 나오면 여의도 초밥 뷔페.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거였죠. 여의도 초밥을 쳤을 때 나오는 여의도 초밥 뷔페 인기 주제에서 노출된 거다. 그 여의도 초밥 검색을 했을 때 네, 여의도 초밥 뷔페가 나오죠. 여기서 여의도 초밥 뷔페 실제로 여의도 초밥 뷔페 네, 이 캠핑하는 쭈누네 이 2등 했죠, 2등. 그럼 이걸 복사해가지고 캡처해가지고 광고주한테 인기 주제 검증 보고 하면 되는 거겠고요. 맞죠? 이 사람.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체험이 진행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블로거는 제가 후기 가이드까지 잘 파견했습니다. 네. 가이드 주고 이렇게 이제 가이드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검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요. 대략적으로 이 쪽지 단톡방에서 쪽발된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언뜻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는 복잡하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쪽지 발송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작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네, 더 이상 궁금한 점은 그 마켓 셰프 단톡방이나 그룹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고요. 이 방식을 이용하면 내가 더 많은 광고주 맡을 수가 있고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상 그 마케팅 셰프 강진석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